단풍으로 물들어가던 설악산 고지대에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16일 빨랐고 첫눈치고는 제법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설악산에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오자 겨울 난방비가 큰 부담인 에너지 빈곤층들이 이번 겨울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원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벼 수맥과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 부지 개발 사업자 공모에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아 레고랜드 개발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풍으로 물들어가던 설악산 고지대에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6일 빨랐고 첫눈치고는 제법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511m 설악산 중청대피소. 캄캄한 새벽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설악산 고지대는 온통 흰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단풍 왔는데 흰눈이 내리네. 첫눈이 내려가지고 약간 춥지만 너무너무 멋있대. 제가 설악산을 몇 번 왔는데 이런 첫눈은 완전 대박이에요. 소청대피소에는 쌀아기 눈이 내리다 눈발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오전 5시부터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대청과 중청에 20cm 가까이 눈이 내렸고 지난해 첫눈이 내린 11월 3일보다도 16일이나 빨랐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설악산을 탐방하시는 분들은 방한복, 아이젠 등 안전장비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첫눈과 호우주의보에 따라 설악산 고지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설악산에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온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난방비가 큰 부담인 에너지 빈곤층들은 이번 겨울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정희 할머니의 연탄 보일러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지만 연탄값 걱정에 아직 난방을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아끼느라고 못 되죠. 그냥 지내야지 어떻게. 더 추우면 연탄불을 피울까만. 이 연탄 한 장의 가격이 700원입니다. 2년 새 200원이나 값이 올랐습니다. 하루를 버티려면 8장 정도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하루 난방비 5,600원은 빈곤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86살 윤순매 할머니의 집에는 연탄이 3장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연탄은행이 연탄을 가져다 놓자 그제서야 얼굴에 웃음이 감돕니다. 고맙지요.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좀 모두 저거 해주셔서 고맙지요. 이런 에너지 빈곤층에게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난방비를 지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연탄 쿠폰은 정부가 올린 연탄값에 인상분만큼만 지원하는 금액이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경우 3인 가구가 지원받는 돈은 7달 동안 14만 5천 원이 전부입니다. 연탄은행과 같은 민간단체의 지원이 없다면 빈곤층의 겨울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에너지 빈곤층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구석구석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또 추운 겨울에 연탄 한 장 의지해서 겨울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지만 매년 난방비가 걱정인 빈곤층들은 다시 찾아온 겨울나기가 큰 걱정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원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오르는 쌀값인데요. 농민들은 아직 멀었다면서 벼 수맥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벼 수확이 한창인 춘천의 한 들녘입니다. 콤바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누런 나달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심했던 폭염을 견뎌낸 터라 생산량이 걱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2.4%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원도는 쌀 생산량이 조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철원은 지난해보다 20%가량 늘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관심은 수확량보다는 온통 쌀 가격에 모아져 있습니다. 진짜 올해 별로예요. 별로. 쌀값을 적어도 22만 원, 23만 원까지는 해주면 우리가 좋죠. 농민들은 거리에 나서 쌀값을 올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80kg 기준 13만 원까지 폭락했던 쌀값은 요즘 19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적다고 말합니다. 당장 벼 40kg 수백가를 6만 원대까지 올리라고 주장합니다. 철원 지역 농협들은 지난달 6만 6천 원까지 올렸지만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관망 중입니다. 2004년도에 마지막으로 추국 수매할 때에 받은 벼값이 6만 440원이었습니다. 40kg 조국으로. 또 앞으로 5년간 벼 수매가를 결정할 정부의 목표 가격을 현재 80kg 기준 18만 8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감시와 감독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와 불공정한 광고 수익 배분 탓에 지역방송, 특히 지역 MBC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감에선 지역 MBC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방송사의 수익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송산업이 연평균 6.5% 성장하는 동안 지역 방송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역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최근 5년 동안 30% 가까이 줄어 필요한 취재 제작 인력마저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전파료와 광고 배분이 지역 MBC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간 광고와 간접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그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 MBC에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유형 광고 판매에 대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분은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역방송사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역 방송사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매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방송광고공사는 지역 사무소를 없애려 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원 기준에서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게가 폐쇄 대상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어느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또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에 그치고 있는 지역방송 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건 MBC 본사와 지역 방송사 간의 협의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결국 지역 언론의 위기라며 위축돼가는 지역방송을 살릴 특단의 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조명아입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 부지 개발 사업자 공모에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아 레고랜드 개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LL개발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늘까지 레고랜드 조성 사업 용지인 춘천 하중도 25만 4천 제곱미터를 개발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지만 신청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LL개발은 당초 이달 안에 레고랜드 개발 사업자를 선정해 연말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12월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25일 이전에 실명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실시한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취합해 문제가 확인된 유치원 명단을 교육부 회의 결과에 따라 25일 이전에 실명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원지회는 일부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행정처분 정도의 사안이라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동래면 학곡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춘천시는 2010년부터 추진한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학곡지구 사업은 춘천 동남권에 주거복합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강원도 소방본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등의 입주가 확정돼 있습니다. 아리 스포츠컵 축구대회 참석차 춘천을 방문하는 북한 축구팀이 오는 31일 춘천 애니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북한 선수단은 오는 31일 오후 춘천 애니고를 방문해 학생 기자단 등을 만납니다. 이번 아리 스포츠컵 대회에는 6개국 8개 팀 23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이 중 북한 선수단은 85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2회 김유정 문학상 시상식이 오늘 김유정 문학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지난 2016년 맨 부커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시로 지난해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발표한 단편소설 작별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소설가 한강시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수상작인 작별은 인간과 사물,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서사적인 육체를 통해 슬프고도 아름답게 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춘천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 관리 상태인 법수업체 인수에 나선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인수 합병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출범한 지 2달도 안 된 협동조합의 인수자금 마련 과정에 춘천시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협동조합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춘천시와 협동조합의 자금 출처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협동조합에 특혜를 준 적이 없고 기업 간 M&A는 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의용 소방대원들의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진대회가 오늘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18개시군 의용 소방대원 3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소방호스 끌기와 개인장비 착용, 심폐소생술과 부목 응급처치 등에 대해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춘천에서 50대 농민이 자신이 몰던 경운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의 한 밭에서 59살 황모 씨가 밭 옆으로 난 길을 따라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경운기가 갑자기 우측으로 넘어지며 경운기 바퀴에 황 씨가 깔렸습니다. 황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경운기의 핸들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운전자 52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쳤고 렉스턴 운전자 57살 신모 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강원도 교육청이 본격적인 지원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도 교육청은 도내 7개 시험지구 교육장, 점검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와 교육, 회의를 잇따라 갖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과 협조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올해 도내 수능 응시자는 14,905명이며 지난해보다는 238명이 줄어들었고 574개의 실험실이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